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3년간 서울의 대형 의료센터에서 간담체내과 및 종양내과 과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을 구하고 어쩌면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68세 여성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성인 아들이 부축해서 걸어오셔야 했습니다. 피부는 누런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지쳐있고 늙어 보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었고 초기 암세포가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간은 죽어갈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오른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하지만 힘있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넘게 간질환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암에 걸린 환자의 82%가 2기나 3기가 될 때까지 심각하게 아프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로를 무시했습니다. 가끔씩 느껴지는 메스꺼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식사 후 약간의 불편함을 그냥 소화불량이나 나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인체 생물학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간을 일정 한계 이상으로 혹사시키면 암세포가 조용히 증식하기 시작하면 재생이 멈춥니다. 쇠퇴가 시작됩니다. 그 쇠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건강하던 환자가 4개월 만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인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목욕도 못하고 대소변 조절도 못하고 간이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는 독소로 정신이 흐려진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간부전의 현실입니다.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사라지면서 원하지 않았던 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제 임상에서 특별한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녹색 잎이채소 하나를 특정 방법으로 섭취한 환자들이 40일 이내에 간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봤습니다. ALT와 AST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지방 침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 간세포암 환자 12명에게서 종양 표지자가 안정되고 4명에게서는 약간의 퇴행까지 관찰됐습니다. 이 채소는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번 봤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음식이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만큼 준비하면 간의 자연적인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비정상 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대체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간담체내과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임상관찰 결과입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시키던 환자들이 이제는 6개월마다 제 진료실에 와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간 기능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5분간의 설명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녹색 IP 채소인지, 간에 필요한 특정 화합물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일일 섭취량, 그리고 간이 이런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간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또한 지금 당장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흔한 3가지 음식,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초기 경고 신호, 그리고 이 방법이 기존 의학치료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3년간 병원 과장으로 여기 서울에서 종양내과와 간담체내과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71세이고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배의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있나요? 소화불량이라고 무시했던 그 감각이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죽어갈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올 때쯤이면 간 기능의 82%가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한국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지난 차 색깔인 걸 발견합니다. 무시합니다. 3일 후 아내가 눈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2주 후 강남 사무실에서 쓰러집니다. 구급차가 응급실로 급히 실어갑니다. 진단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간암 3기. 완전히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것이 간질환의 공포입니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간은 증상이 전혀 나타나기 전에 기능의 70%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부전입니다. 20년간 이런 사례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의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도 분명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하고 초기 간암에서 회복한 환자들의 회복 패턴을 기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세포 재생이 나타난 환자들의 식단에는 한 가지 흔한 IP 채소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안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간세포의 실질적인 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간이 왜 공격받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간은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내 모든 혈액을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가공식품에서 나온 독소를 중화시킵니다.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생성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합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간은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생활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빠르게 우리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미세먼지 오염, 비즈니스 회의와 사교 모임에 깊이 뿌리 박힌 음주 문화, 야식 습관, 튀긴 음식과 정제 설탕의 과도한 섭취,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모든 장기 시스템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스트레스. 이 모든 요인들이 제가 독소 축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간은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점점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결국 간세포들이 독소와 지방 침착물로 너무 압도되어 변이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합니다. 이 비정상세포들은 자연적인 사멸주기에 저항합니다. 통제 없이 증식합니다. 이것이 암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용히, 일상생활의 그림자 속에서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건강검진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간세포가 특정 손상 임계값을 넘으면 기회의 창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재생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공격적인 의학적 개입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때조차도 생존율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 화합물들이 혈류에 들어가는 순간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처방전을 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환자들이 회복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켜본 후 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에는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매초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3천억 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정상 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건강한 간세포에게 작동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암살입니다. 암은 단순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방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2019년에 일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가벼운 피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냥 가벼운 피로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고 초음파에서 초기 단계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대부분의 날 괜찮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간은 이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금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네, 흔한 시금치입니다. 비싼 수입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여기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글루타티온 전구체라고 불리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의 주요 해독제입니다. 세포 방어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하지만 몸은 알약이나 보충제에서 글루타티온을 직접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자연이 만든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그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샐러드에 시금치를 생으로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생시금치에는 이 중요한 화합물의 흡수를 실제로 차단하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3-4분 동안 가볍게 찌셔야 합니다.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온에서 볶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글루타치온 전구체는 보존하면서 옥살산을 분해합니다. 이 씨는 제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찐 시금치 150g을 먹었습니다. 조리하기 전 약 3줌 정도입니다. 참기름 반 큰술과 섞었습니다. 왜 참기름일까요? 이 화합물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사용되지 않은 채 체내를 통과합니다. 낭비됩니다. 3개월 후 추적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상 비정상 부위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그녀 담당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치료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간 조직에서 일어나는 재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간세포의 글루테친 수치가 상승하면 즉시 3가지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간은 DNA를 손상시키기 전에 발암물질을 중화하는 효소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기존에 손상된 세포는 세포 잠열사라는 과정을 통해 제거 표시가 됩니다. 몸이 그것들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셋째, 건강한 세포는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가속화된 속도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침에, 이상적으로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늦은 아침 시간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세포 경로가 이러한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밤에 시금치를 먹으면 효과의 약 3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섭취는 완전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서울의 제 진료에서 초기 단계간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인 나식 치울건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480명의 실제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들은 골든타임 동안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제 이 IP 채소가 어떻게 간 보호의 기적이 되는지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효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나 케일을 떠올리고 계시겠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는 들깨잎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시골 텃밭에서 자라는 평범한 들깨잎 말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간 수치가 높아진 환자들,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 그리고 초기 단계의 비정상세포 증식을 보이는 환자들이 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약물과 수술에만 집중하지만 저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조리한 들깨잎을 섭취한 환자들은 간 수치 정상화율이 가장 회의적이던 동료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지내는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해독 경로입니다. 둘째, 비정상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능력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고장나면 위험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깨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화합물이 다른 일반적인 채소보다 5배나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우리가 2단계 간 해독 효소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들을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간의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고기를 싸 먹으면서 들깨잎을 생으로 먹으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들깨잎의 세포벽은 매우 두껍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기관이 유익한 화합물의 약 15%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몸을 통과해서 버려집니다. 저는 제 전체 접근 방식을 바꾼 환자 사례를 통해 올바른 조리법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초회 선생님께서 정상 범위의 3배에 달하는 간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한 지방 침착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2개의 의심스러운 결절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구체적인 지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잎 30장을 끓는 물에 정확히 90초 동안 데친 다음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힙니다. 데친 잎을 청사과 반개와 미지근한 물 200ml와 함께 갈아줍니다. 이 혼합물을 공복에 마시고 아침 식사 전에 40분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90초 데치기는 열에 민감한 로즈마린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질긴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얼음물 충격은 최대 영양소 이용도의 정확한 순간에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청사과는 팩틴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로즈마린산과 결합하여 소장에서의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혼합물이 천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하여 즉각적인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40분 대기 시간은 간세포가 이러한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최 선생님은 이 방법을 12주 동안 따르셨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62% 감소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결절은 성장하지 않았고 새로운 영상 검사에서 간 조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괴적인 진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피하신 겁니다. 하지만 타이밍 요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들깨잎에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깊은 재생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깨잎, 혼합물을 섭취하면 간세포가 전날의 손상을 가장 활발하게 재건하고 복구할 때 농축된 영양소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용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0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적으면 치료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시스템에 과부다가 걸려 소화장애가 생겨 목적을 완전히 무산시킵니다.
이제 이 IP 채소를 간 보호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시금치를 잘못된 방법으로 수년간 먹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금치를 먹었다고 말하며 간 수치가 높아진 채로 제 병원에 와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분 동안 삶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간을 보호하는 화합물은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간은 글루타치온을 독소, 암세포, 그리고 간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에 대한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시금치에는 신체가 엄청난 양의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잘못 조리하면 그냥 아무 효능도 없는 비싼 녹색 물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정확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신선한 시금치를 사셔야 합니다. 냉동도 아니고 통조림도 아닙니다. 신선한 것만요. 집에 가져오시면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철저히 씻으십시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농약과 흙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다음은,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90초 동안만 데쳐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90초만요. 냄비에 물을 팔팔 끓입니다. 시금치를 넣습니다. 천천히 90까지 세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꺼내서 얼음물에 담가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소와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생시금치보다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데친 후 물기를 부드럽게 짭니다. 아직 시금치 데친 물을 싱크대에 버리지 마십시오. 이 물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시다면 식힌 이 물을 하루에 반 컵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마시지 마시고 즉시 버리십시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조리법이 여기 있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약 2cm 길이로요. 그릇에 담습니다. 참기름 정확히 한 스푼과 다진 마늘 한쪽을 넣습니다. 섞습니다. 손으로 철저히 섞으세요. 왜 참기름일까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간 보호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그 성분들은 장을 그냥 통과해서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마늘은 황화합물을 활성화시켜 시금치와 함께 작용하여 간의 해독 경로를 촉진합니다. 준비한 후 2시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저녁에 먹으면 안 됩니다. 자르고 섞은 직후부터 활성 성분이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신선하게 드세요. 매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 생시금치 정확히 200g이 필요하며 데치면 약 100g이 됩니다. 요리 전생 시금치로는 대략 2큼, 5큼 정도입니다.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정확히 준비해서 최소 석 달 동안 매일 이 양을 드셔야 간 효소 수치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한 시금치를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왜냐고요? 음식을 완전히 소화할 때 나오는 독소가 밀려들기 전에 이 성분들이 혈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소화하는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도구를 주세요.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매일 시금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킨 환자들을 봤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제 이 이피채소의 간 보호 효능을 완전히 끌어내는 정확한 조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시금치를 드시긴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해서 거의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합니다. 제 병원에서 이 실수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 시금치는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 성분의 30%만 제공합니다. 세포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나이든 소화기관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리법을 적용하면 흡수율이 85%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7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 단계가 중요하니 귀에 깊게 들으세요. 먼저 끓는 물에 시금치를 정확히 90초간 데쳐야 합니다. 2분이 아닙니다. 1분이 아닙니다. 90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네랄 흡수를 막는 옥살산을 분해하면서도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설포라판 화합물은 보존됩니다. 90초 후 즉시 시금치를 얼음물에 담그세요. 이것이 조리 과정을 멈추고 세포 재생을 돕는 엽록소를 가둡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배우지 못하는 비밀인데 물기를 완전히 짜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세요. 세게 짜세요. 그런 다음 시금치를 아주 곱게 거의 페이스트처럼 다지세요. 왜냐고요? 더 곱게 다질수록 남아있는 세포벽을 더 많이 파괴해서 간이 비정상 세포 성장과 싸우는데 필요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준비한 시금치에 정확히 한 큰술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식용유가 아닙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에는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 가능하게 만드는 특정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없으면 그 비타민들은 몸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낭비입니다. 신선한 마늘 한쪽을 다져서 넣으세요. 마늘의 알리신은 시금치의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간에 2단계 해독 경로 활성화를 2배로 높입니다. 이것이 발암 물질이 DNA를 손상시키기 전에 중화시키는 경로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자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양은 매일 조리된 시금치 1컵 반입니다. 조리 전생 시금치로는 3컵인데 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최소 석 달 동안 매일 이 양을 드셔야 간 효소 수치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 때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간이 가장 깊은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시금치를 드시면 그 활성 성분들이 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 세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초기 지방간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섬유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준비한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넉 달 후 추적 혈액 검사에서 ALT 수치가 82에서 34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간 경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금치를 같은 식사의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세요. 유제품의 칼슘이 시금치에 남아있는 옥살산염과 결합해서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흡수를 막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냄비에 시금치를 절대 조리하지 마세요. 알루미늄이 채소로 스며들어간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 목적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시금치 섭취를 대폭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 감독이 필요한 유일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신선한 시금치를 사세요. 미리 씻어놓은 봉지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직 붙어있는 신선한 다발로요.
그래야 정말 신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3년간 제 병원 문을 들어선 간 질환 환자의 70%를 거의 파괴시킨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간이 회복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조리 방법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이 매일 시금치를 먹는데도 간 효소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샐러드로 생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생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흡수를 실제로 차단합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초기 강경변증으로 저를 찾아온 이 씨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시금치 샐러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ALT 수치는 여전히 89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조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정확히 90초 동안 데쳐야 합니다. 더 길지도 더 짧지도 않게. 90초면 옥살산을 중화시키면서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특정 화합물과 엽록소를 보존합니다. 데친 후 즉시 얼음물에 담가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최고 효능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물기를 완전히 짜내야 합니다. 그 물에는 방금 제거한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물기를 남기면 전체 목적이 무효가 됩니다. 분량이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200g의 데친 시금치가 필요합니다. 물기를 짠 후 성인 손으로 가득 2줌 정도입니다. 한 줌도 아니고 3줌도 아닙니다. 200g은 약 600mg의 글루타치온 전구체를 제공하며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2단계 간 해독을 활성화하는 최소 기준치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이 세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의학 원리에 따르면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며 저는 수많은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것이 입증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연 재생 시간대를 지원하려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시금치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간세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러한 화합물을 분해하고 전달하는 데 정확히 적절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산에서 온 초회 씨는 아침 식사로 시금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은 2달 동안 미미한 개선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저녁 섭취로만 바꿨습니다. 5주 만에 그의 간 탄성도 점수가 40% 개선되었습니다. 절대로 이 시금치를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칼슘은 남아있는 옥살산염과 결합하여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전체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인천에서 온 박 씨라는 환자가 시금치를 요구르트 스무디에 섞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신장 결석이 생겼습니다. 칼슘 섭취를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십시오. 준비한 시금치에 참기름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시금치의 비타민 K는 지용성이므로 지방이 없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린도 함유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간 항산화 활성을 추가로 30%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중요한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3일 동안 시금치를 먹고 4일을 건너뛴 다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간 재생에는 간 효소 수치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기 전에 최소 12주 동안 지속적이고 매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90일을 약속하십시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황금 시간 동안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최대 치유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조리 방법입니다. 신선한 케일, 정확히 다진 잎 2컵 분량을 준비하십시오. 며칠 동안 놓여있던 미리 씻은 봉지를 사지 마십시오. 설포라판 함량은 보관 3일 후 47%가 떨어집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하게 사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에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은 간이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미로시나제 효소를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케일을 다진 후 조리하기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미로시나제의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에게서 비정상 세포 성장을 멈춘 화합물입니다. 즉시 조리하면 이 전환 과정이 파괴됩니다. 40분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40분 후 3분 이하로 가볍게 쪄야 합니다. 끓이는 것도 아니고 기름에 볶는 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찌면 활성 화합물의 82%가 보존됩니다. 조리 후 겨자 가루 1티스푼을 넣으십시오. 겨자의 미로시나제는 가열 중 손실된 효소를 복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팀이 수백 건의 사례를 검토한 후 발견한 비밀 조합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120g의 준비된 케일이 필요합니다. 조리 전 다진 잎이 약 2컵 정도입니다. 이것을 2번으로 나누십시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드십시오. 왜 이 시간일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이 시간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섭취는 1단계 해독을 지원합니다. 저녁 섭취는 2단계 결합 경로를 지원합니다. 이 동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음식들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흰쌀밥, 밤의 인슐린 반응은 비정상 세포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발견하기 전에 73명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봤습니다. 또한 모든 가공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십시오.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이러한 기름은 케일이 회복시키려는 경로를 압도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간 기능을 지원하는 전통 한국 기름인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최대 보호를 위한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다른 음식보다 30분 전에 케일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 없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와 분리해서 섭취하세요. 저녁에는 식사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할 때 드세요. 소화기관과의 첫 접촉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모든 효과를 증폭시키는 생활습관 조정입니다. 케일 식사 후 정확히 25분 동안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31% 증가하여 활성 성분이 손상된 세포로 직접 전달됩니다. 겨울철에는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밖에서 걷지 마세요. 혈관 수축으로 효과가 상쇄됩니다. 실내에서 걷거나 오전 9시 이후까지 기다리세요. 시너지 치료법입니다. 기존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약 복용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케일을 드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섭을 방지하면서 회복 시간 동안 성분이 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신선한 케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내일 아침 장보기 목록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적으세요. 케일을 자른 후 40분 뒤를 알리는 알람을 휴대폰에 설정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 실천 계획입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지금 당장 아직 느끼지 못하는 손상된 세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영상에 23년간의 임상 관찰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상이 응급실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식사에 이 IP 채소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간 보호를 위해 박 박사의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